네, 2022년 4월 21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시끄럽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재명이 민주당 강경파인 철염회를 쳐라. 저는 이것이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잉 충성하는 자들은 희대의 간신, 암적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번 원내대표 당선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켜내겠다. 이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는 이재명에게 충성을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끝난 사람이고 앞으로 민주당이 살려면 이번 대선에서 크게 활약을 했던 이재명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뭉쳐야 되겠죠. 나는 이재명에게 충성하겠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선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와 대비되는 유명한 말이 윤석열 현 당선인이 9년 전에 했던 말입니다. 2013년 10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당선인은 여주지청장으로 있었습니다. 부장급 검사로 있었죠. 그때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하다가 여주지청장으로 밀려나 있을 때입니다. 서울 고검 국정감사를 할 때 정가윤 새누리당 의원하고 문답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윤석열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에 대해서 조영건 서울주검장에 보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수사의 외압이 심각했다. 그리고 그 수사 외압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포함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가변 의원이 공격을 퍼부었죠. 이런 검찰을 믿고 국민이 사는 게 걱정된다. 조폭보다 못한 조직으로 이게 무슨 꼴이냐. 증인 윤석열이죠. 조직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윤석열은 대단히 사랑한다. 정가변 의원이 사람에게 충성해? 그때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화 문제로 있어갖고 나갔었죠. 그 당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랬더니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유명한 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검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윤석열 당시 검사는 평생 검사를 할 사람이었죠. 그를 관료하는 키워드는 반골이었던 것 같아요. 뭐 유능한 검사를 떠나서 상당히 이렇게 반골. 삼국지에 보이던 위연이는 뒤통수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사람은 반골이라 그랬다는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를 평생 좌우명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충성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난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건 윤석열 씨의 하나의 좌표였던 것 같고 덕분에 그는 검사다운 검사의 길을 그래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 유능한 검사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대통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누구에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이죠.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계속 국민이 부른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재명 씨를 옹립했던 철험의 사람들도 국민을 보고 가야죠. 근데 이제 와서는 국민을 안 보고 다른 걸 이재명을 보고 사람을 보고 충성하겠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검사로서 자기 조직에 그 명분에 딱 맞는 길을 가는 게 저는 대체로 옳다고 봅니다. 조직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조직 안에서 출세하지 못한다는 거는 뼈저리게 깨달았게 됐지만 그건 자기 팔자고 기본적으로 조직이 원하는 거에 충실해야 되죠. 조직 내에도 정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따라가면은 방골 검사도 사실은 방골로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야 되는데 워낙 운이 좋으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국가에서는 국민의 충성을 해야 되죠. 근데 개인에게 충성하겠다. 민주당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금지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누가 당선돼? 하고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사람이 당선되면 제가 신이고 내가 성관이죠. 그런 전제를 깔고 나서 저는 윤석열이 될 겁니다. 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었어요. 그 근거는 뭐였는가 하면은 적어도 지난 5년 전 대선까지는 선거 한 달 앞두고는 윤곽이 딱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잘 안 변합니다. 과거 선거로 올라가면 한 석 달 전부터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1등 할지가 윤곽이 나옵니다. 둘이 1, 2, 3위까지 약간의 뭐 지지율 변동이 있지만 순위는 절대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은요, 줄리 게이트를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뭐 할 때마다 요동을 치면서 몇 차례 이재명 씨가 윤석열 씨를 따라잡고 다시 뒤집어지고 따라잡고 뒤집고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특이하다. 근데 대체로 윤석열 씨가 좀 앞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길 거라고 봤는데 사실 저도 3월 9일날 출구 조사 방송 3사에서 딱 0.3, 0.6%포인트 윤석열이 이긴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밖에 차이 안 나? 뭐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본방송을 보다가 말다가 뭐 자다가 나중에 보니까 0.74%포인트 윤석열이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왜 막판에 이렇게 이재명 측에서 크게 따라 붙었느냐? 이게 가장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미스테리는 이번 대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인식은 저처럼 적어도 4, 5%, 한 8%포인트 윤석열이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0.7%밖에 안 났느냐.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분들의 말씀을 제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지만 동의는 안 합니다. 만약에 이게 부정선거라면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취소가 돼야 되고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가 이긴다는 당선 아무도 자신 못합니다. 지금 와서 보게 되면은 막판에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역효과를 낸 거 아니냐.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단일화 이후에 윤석열 쪽으로 많이 이동해 온 거는 여론조사를 보면 드러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단일화를 하니까 반국힘당 세력들도 더 응집을 해갖고 지지해 준 것 같아요. 젊은 층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가하면서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9% 정도 이재명 씨가 이기고 본투표에서 8.8%인가를 윤석열이 이기면서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됐는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로 갔죠. 다행히 본투표율이 높아가지고 당선이 되긴 했지만 아슬아슬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도 예측이 어려워졌다. 국민들이 끝까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막판에 결정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지방선거는요, 투표율부터 너무 변수가 많고 확확 변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 경북을 제외한 지자체장을 다 먹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호남 셋을 제외하면 전부 다 국힘당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이젠 확확 변합니다. 근데 이젠 대선까지도 막 변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국민들이 마음을 안 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 물론 기분에 의한 선택도 있지만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짜 이재명 씨가 대장동 게이트, 그 다음에 부인 버카 게이트, 온갖 악재가 많은데도 운이 좋았는지 대단한 선전을 한 게 맞습니다. 다음 5년 후에 대선이 있다고 할 때 민주당에서는 내세울 만한 마땅한 후보가 없어요. 그럼 이재명 씨를 다시 내세워야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재명 씨를 충성하는 세력을 이재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철험의 사람들이 검수완박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을 진짜 골로 보내고 있습니다. 골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민주당은 국민 조롱이 되면서 분당이 되면서 아마 와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과잉 충성파는요.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은 과잉 충성파는 간신입니다. 십상시입니다. 어떤 간신이 아이고 내가 지금 당신 속입니다고 합니까? 충성 바치면서 하죠. 그 충성에 속아 넘어가는 군주는 바보 중에 바보죠. 암이라는 게 사람이 성장하고 싶은 요소가
성장만 극도로 하게 되면 암이 되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요소가 나를 칩니다. 이재명 씨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나와서 민주당을 토대로 승리하고 싶다면 철험회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스스로가 대장동 게이트에 걸려있고 부인은 버카 게이트가 걸려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철험회가 저렇게 나오는 건데, 이 버카 게이트하고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재명을 보호하려니까 검수완박이 나오고, 이게 모순입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마이웨이 정면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대장동 게이트 수사도 받고 버카 게이트 받고, 그리고도 살아남아야만 대권을 쥐는 겁니다. 이번에 뭐 줄리 터지고 뭐 터지고 할 때 쭉 윤석열 씨는 크게 대응 안 하고 그냥 뭐 국민들이 판단하세요. 당신들이 원해서 나 나온 거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사는 길은 대장동 피하려고, 버카 게이트 피하려고 철험에 업혀가는데, 그게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민주당도 와해 분당될 거고, 이재명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올 거고, 철험에도 와야 될 겁니다. 사는 길은 뭐냐? 벌 받을 건 받고,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이재명이 철험회를 치는 겁니다. 입 닥쳐. 너희는 간신이야. 이거 못하죠? 이재명도 골로 가고 철험회도 골로 갑니다. 제 말이, 제가 이제 지난 대선에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민주당에서 후보로 세우는 거는 큰 패착이다. 차라리 6.29 선언 같은 걸 해서 후보 교체를 해버려라. 아니면 민주당 주력이 나와갖고 새로운 정당을 세워서 새로운 후보를 내서 이재명하고 경쟁을 하든지 해서 아예 살아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끌려가다가 결론적으로 지금 철험회가 나서갖고 이재명을 옹립해야 되는 이런 최악의 순환, 외통수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세등등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국민조롱이 극대화되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재명을 제거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세웠다는 게 불행이고, 지금 와선 이재명 씨가 철험회를 못 치는 게 민주당의 비극입니다. 이재명 철험회를 쳐라. 그래도 살고 싶다면 저희 충고입니다. 감사합니다.